기본적으로 소변 볼 때 불편해요. 찌릿찌릿하니 뭔가 아프고 오고 나왔는데도 시원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 가고 싶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요거 세 가지가 배뇨통, 빈뇨, 잔뇨감 요거 세 가지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성 질환 탑3를 한번 준비해 봤잖아요. 탑3가 어떻게 되죠? 지렴, 방광염, 생리통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거 PD님이 밤 새시려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오셨나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거고, 지렴이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산부인과 다른 병들이 이게 해결되는 게 많아요. 아기 낳으면 되고 혹 있으면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 지렴은 해결이 안 돼. 교과서 첫 줄에 써 있어요. 이 지렴은 한 번 걸리면 그 뒤로 계속 잘 걸린다. 이게 첫 줄이거든요. 방광염은 비교적 그나마 조금 수월한 편이긴 한데 생리통은 또 원인이 워낙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흔하게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렴은 왜 걸리나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피곤해서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명절 지나거나 시험 기간 있다 이러면은 지렴 방광염 굉장히 어머니들 많이 걸려서 오시거든요. 뭐 어머니들이 시험 보진 않겠지만은 질이랑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방광이 이렇게 있거든요. 둘 다 이제 비슷한 쪽으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자분들은 여기 이제 방광에서 요도까지 거리가 짧아야 균이 잘 들어가고, 질이란 데야말로 항상 이제 물기가 있는 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균들이 있고 성생활이 있고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았다, 잠을 못 잤다, 술을 과하게 먹었다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의 요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면역력이 좋을 때는 외부에서 이렇게 내 몸에 원래 없어야 되는 균이 묻었을 때 걔네들이 이제 어떤 염증을 일으킬 정도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내 몸에 사는 균도 원래 적은 양이 있는데 내가 피곤하면은 이 양이 많아지면은 그게 또 염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분비물 양도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까지 확인해서 얼마큼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소변 볼 때 불편해요. 찌릿찌릿하니 뭔가 아프고 오고 나왔는데도 시원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 가고 싶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요거 세 가지가 배뇨통, 빈뇨, 잔뇨감 요거 세 가지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광염은 90%는 대장균 때문에 걸리거든요. 어떤 특수한 균에 의해 걸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는 묻어 있어도 상관없는 균이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는데 걔가 안에서 확 퍼져버리면 방광안이 충혈되고 해서 혈뇨도 보이고 자극이 되니까 계속 소변이 마려운 거고 통증도 생기는 겁니다. 생리 불순은 어떤 건가요? 이제 생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데 불규칙하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따박따박 하시던 분들도 스트레스 요소 뭐 직장 상사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좀 며칠 신경을 썼다든지 하면은 생리를 좀 땡겨서 하기도 하고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안 하기도 하고, 반대로 통증이 좀 심한 경우도 생기고, 어쨌든 생리 관련돼서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 불순 원인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제가 너무 이제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다 몰아가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 어떤 염증 요소, 컨디션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염증이 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방광염 쪽에 말씀드리자면 방광염이 심하게 걸리면 그럼 남자나 여자나 다 오줌에서 피 색깔이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 아예 빨갛게 선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갈색인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피대포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병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취약한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이게 본인이 잠을 잘 못 자고 힘들고 아니면 애가 뭐 시험 공부하고 이러면은 염증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약을 계속 쓰다가 애가 학교 가고 나서 딱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해보면은 이런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내가 요새 좀 너무 무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잠을 좀 일찍 잔다든지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걸 좀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렴이나 방광염 걸리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잠자리를 하고 나서 걸렸다, 혹시 나쁜 균에 걸린 게 아닌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잠자리 할 때마다 방광염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자극에 내가 약해서 이제 걸리는 거지 어떤 성병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 지렴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PCR 검사를 해서 12가지 균을 검사를 해주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생활균에 의해서 걸린 건지 가끔은 성병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쉽게 감별이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광염 같은 경우 초반에 적절히 대처 안 해주면 만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콩팥이나 신장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쭉 올라가면 결국은 최종 보스는 신장인데 신장까지 간다는 거는 웬만하면은 그 전에 치료가 되는데 본인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염증이 확 심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뱃속에 골반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듯이 잠깐 불편하다고 바로 병원에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바빠서 2, 3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약을 먹는 게 훨씬 안전할 겁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네네. 한 주제로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를 네네네. 너무 간략하게 지금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한 편씩 더 구체적으로 좀 네네네.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렴에 관련해서 이현희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다음에 네. 한번 맞습니다. 모시고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